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이제 한번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다른 것 때문에 이제 미루다가 드디어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지금 구독자분들 중에도 계시는데요. 그 주식 시장을 처음에는 좀 쉽게 보고 접근하셨다가 매매하면 할수록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봐야 할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그런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 네, 주식시장도 정말로 공부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주식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 주식을 하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내가 한 요만큼의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갖고 이만큼을 불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만큼의 자본을 갖고 들어오셔서 사실 요만큼 이렇게 벌어 드리는, 어떻게 보면 재테크 수단으로서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이 아니라 다른 거 투자를 하실 때, 예를 들어 어떤 이제 아파트다. 네, 아파트나 뭐 주택이나 이런 거, 부동산이죠. 한마디로 아파트.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거 투자를 하실 때 어떤 이렇게 집이 있을 거예요. 그쵸? 집이 이렇게 아파트가 있을 건데, 자, 아파트로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 여기에 네, 아파트가 이렇게 있죠. 사람들 많이 살고, 그쵸? 자, 이런 거 투자를 하실 때 이제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안 보고 하시지 않잖아요. 네, 가서 다 여기 확인해 보시고 다 보신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실 거예요. 뭐 임장이라 그래요, 부동산에서는. 네, 임장이라 그러는데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한번 다 분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가 나중에 팔 때 시세 차익이 생길지, 네, 부동산 가격이 어떤 가치, 부동산의 가치가 그 실제로 이게 올라갈지 이런 걸 한번 보시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유지만 되더라도 괜찮은데 떨어지는 거? 그런 부동산 안 사실 거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럼 이 가치를 보실 때 이제 어떤 거 많이 보시죠? 부동산 가치를 보실 때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보는 게 입지라 그러죠. 입지. 네, 부동산을 구매하실 때 결정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입지예요. 입지. 입지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역세권이다. 그쵸? 역세권 같은 것도 입지가 되겠죠? 아무래도 역세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그쵸? 대중교통.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학군 같은 것도 있죠. 아이들로 이제 학군. 학원이나 이제 학교 좋은 데 있는데 뭐 이런 것도 학군. 이거 이렇게 써야겠네. 그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쵸? 입지를 봐요. 자, 입지. 위치죠, 위치. 얼마큼 괜찮은.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주변에 또 뭐 병원이라던가, 그죠? 병원 같은 것도 이제 아마 많이 보실 거고, 그다음에 뭐 백화점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시설이죠, 시설. 어떤 편의시설들, 그죠? 편의시설 이런 것도 많이 다 보실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게 다 괜찮은 게 있는지 다 보시면서 하실 거예요. 이런 걸 쭉 보신 다음에 그다음 또 뭘 보시죠, 여기서? 전체 입지나 이런 거는 다 뭐 보셨다 쳐요. 그다음에 그 사시고 싶은 거주하실 그 거기에 대해서 구조를 보잖아요. 구조. 네. 이 구조가 지금 살만한 곳인지, 어떤 뭐 방이 몇 개인지, 거실이 어떻게 됐는지, 부엌이 어떻게 됐는지 구조를 보잖아요. 그렇죠? 구조를 보면서 내 가족한테 맞는지, 내가 살 곳이랑 맞는지, 크기나 여러 가지 다 따져보잖아요. 방의 개수부터 뭐 다 따져보고 그렇게 매매를 하시죠. 정말 많이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또 알아보시죠? 네. 뭐 자기 자본만 갖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을 수 있는데, 약간 이렇게 좀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 대출 알아보잖아요. 대출. 그쵸? 또는 자본이 있으셔도 이제 레버리지를 하시기 위해 본인의 어떤 원금을 갖다가 줄이고, 투자 원금이죠. 투자 원금을 줄이고 외부에서 해서 시너지, 그러니까 작은 투자로 큰 수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대출 보잖아요. 대출하면 뭘 보죠? 금리. 그쵸? 금리라는 건 이자잖아요. 대출 이자는 얼마나 나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뭘 보죠? 기간. 대출 상환 기간에 따라서 또 원금을 언제 회수해야 되는지 그게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또 뭐죠? 한도. 내가 대출 금액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를 보잖아요. 네. 그쵸? 그렇게 하면 이걸 이제 일단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이런 것만 볼 때 어떻게 되죠? 입지. 위치가 어떻게 되냐? 구조가 어떻게 되냐? 입지는요, 나중에 그거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느냐,
오를 가능성이 있느냐를 많이 또 봐요. 생활 편리도 보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걸 보게 된 이유가 나중에 부동산이 올라갈 소지가 있는지 다 봅니다. 구조는 뭐죠? 내가 여기서 사는데 편리한지, 네.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우리 가족들한테 맞는지 이런 걸 보잖아요. 그쵸? 살아야 되는데 구조가 너무 안 맞고, 그래서 방이 3개는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고 이런 데 못 사시잖아요. 네. 방은 최소한 뭐 이것저것 해서 3개 있어야 돼요. 3개는 있어야 되는데 봤더니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못 살잖아요. 그쵸? 자, 이런 것들 구조가 맞아야 돼요. 대출은 뭐죠? 내 자금 계획하고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맞춰 보신 다음에 매매 결정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딱 한 곳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구조도 그렇고 입지도, 만약 입지가 맞는 어떤 단지가 있어요. 그 아파트가 결정을 하시면 금액들을 쭉 뽑아봤더니 뭐 대출 한도가 나와요. 근데 뭐 하죠? 이 구조에 맞춰서 집을 여러 개 보시잖아요. 하나만 보고 결정 안 하시고 물건 나와 있는 매물 보시면 여러 개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사 날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다 따져보잖아요. 그 안에서 뭐 예를 들어 지금 집 상태도 보죠. 수리가 됐는지 올수리인지 뭐 아닌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보잖아요. 그죠? 컨디션을 봐요. 여기서 구조를 보시면서 여러 개를 보시고 이 중에 얘가 괜찮네 하면 얘를 픽하잖아요. 그쵸? 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주식은 어떡하죠? 누군가가 누군지도 몰라요. 잘 몰라요. 이 사람도 그냥 지인인데 이 사람이 말도 크게 안 해요. 얘네 그냥 오른대. 야, 이거 대박이야. 가만두면 이렇게 오른대. 자, 이거 하면 뭐예요? 투자를 해요. 투자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는 신중하게 하잖아요. 내 돈을 신중하는데 내 돈이 이만큼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쪼개갖고 네, 분할도 아니고 한 번에 몰빵하는 경우 있죠. 왜? 내가 이거 투자하면은 이만큼 오를 텐데 내가 100원을 투자하면은 10%로 오를 때 10원을 이렇게 이득을 얻지만 내가 1000원을 그냥 몰빵을 한다. 그러면은 10%면 100원인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투자를 못하고 이걸 투자를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다 어떻게 되죠? 이 말이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만 알아. 이거 좀 있으면 뭐 해서 올라간대. 지금 밖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좀 있으면 뭐 한대. 오를 거야. 그 너만 알아라는 거잖아요. 너. 네. 이게 과연 너 하나일까요? 그쵸? 그게 아니에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다 아는 정보입니다. 몰빵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너 하는 순간 이 얘기를 하는 동안 이 들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점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었어요. 이미 여기 있던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듣는 거예요. 그것도 몰빵으로. 네. 이 주가가 살짝 더 올라가겠죠. 뭐 소문이 더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제 주춤주춤해요. 이런 종목 보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커브가 살짝 꺾이기 시작하면 이때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미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떨어져요. 그러면은 여기서 매매하셨고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약간이라도 수익이 나면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야, 내가 2% 3% 먹으려고 내가 몰빵을 했어? 최소한 뭐 50% 이상은 이렇게 먹어야지. 얘네들은 여기서 50% 먹었는데 내가 2%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보유를 해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살짝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다가 살살살 이러다 살짝 반등을 해요. 다시 가는 거야. 그러고 참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다시 이렇게 쑥 내려와요. 왜? 이때 이미 너만 알아 해서 들어온 이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누구죠? 뭐죠? 너도 나도 늦기 전에 빨리 팔아야 돼. 그리고 막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떨어져요. 그동안은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주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고 서로 팔려고 그러니까 주가는 폭락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어떻게 됐죠? 분할 매수를 이렇게 100원을 가져갔다 그러면요. 폭락해 30% 손실을 봤다고 쳐요. 전체 자금이 1000원이었는데, 자, 100원에 30% 30원이에요. 그럼 내 자산은 30원이 잃었으니까 970원 남았죠. 전 자산이 1000원이라 그러면. 근데 1000원에서 30% 잃으면요. 700원 남는 거예요. 300원 손실이니까. 이 둘의 차이는 엄청 크죠? 270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이게 이제 안 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꼼꼼하게 봤는데 여기서는 안 보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게 정말 많아요. 정말 비일비재요. 자, 입지라는 건 뭐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이에요. 네.
주변이 어떻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그래서 이 상황들이 뭐 시설도 괜찮고 여기 뭐 개발 호재 근처에 뭐 병원이 들어온다더라, 또는 여기 백화점이 들어와, 또 지금 뭐 마트가 있었는데 이게 리모델링해서 더 좋은 형태로 이렇게 바뀐다더라, 뭐 여기 주변에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 몇 개가 리모델링 하더니 괜찮은 뭐 학원들이 들어온다더라. 이런 게 입지잖아요, 이게. 그쵸? 자, 입지가 주식에선 결국 뭐가 될까요? 네, 그 업종에 대한 게 되는 겁니다. 업종, 섹터. 네, 그 업종의 현황이 되는 거, 업종, 섹터.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반도체. 그쵸? 자, 반도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걸 보시면은 게 제일 중요해요. 종목을 투자하시기보다 반도체 종목을 하신다?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에러 메시지가 떴네요. 자, 네, 다 없어지네요. 네, 반도체 종목을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 그럼 반도체 종목에서 삼성전자나 뭐 기타 반도체 관련 종목을 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입지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럼 반도체가 과연 앞으로 이 업종 자체가 괜찮을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 물론 여러 개 있죠. 메모리, 비메모리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일단 반도체 본인이 투자하려고 그러는 기업이 해당되는 업종이 전망이 어떨까, 이걸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걸 딱 보는데 내가 요즘 관심 있는 게 왠지 그 명품이나 이런 것들 매매하는 게 관심 있어. 그럼 백화점, 그쵸? 이 백화점. 그러면 이 백화점이라는 그 어떤 종목을 떠나서 이 백화점이라는 그 업종, 그쵸? 백화점이 되면 업종이 뭐가 되죠? 여기는 보통 이제 유통, 그쵸? 유통 쪽이 되잖아요. 유통업체, 유통 또는 도매, 소매 쪽, 이런 데도 도소매 쪽, 이런 쪽이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업황을 보는 겁니다. 전망. 이걸 보고 나서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잖아요, 미리. 그쵸? 그럼 이 업종, 투자하려는 업종도 괜찮을지 이거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제일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것도 제가 부동산에 말씀 안 드렸는데, 부동산을 보실 때 사실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정부의 정책, 그리고 그 어떤 금리라든가 사람들의 어떤 소득 수준이나 이런 전체 흐름을 봐야죠.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이걸 갖다가 매수할 수 있는 여지가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매수자들이 대출을 받던 아니면 자기 자본으로라도 어떤 상황이 되던 돈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매수를 하잖아요. 가격이 올라갔을 때 돈 있는 사람이 없으면 못 팔잖아요, 그 가격에.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흐름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정부 정책이 대출을 막 대출 제한을 강화해서 대출을 못 받게 해요. 그럼 돈이 뭐 안 나오는 거잖아요. 대출이라는 거 누군가 사는 사람한테 중요한 그 돈줄인데 돈이 안 나오죠. 또는 세금을 있는 대로 막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는 돈을 넣어서 효과가 별로 없어요. 네, 그쵸? 그 다음에 나라가 뭐 이런저런 일로 해갖고 소득 수준이 막 떨어져요.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또 못해요. 이게 뭐죠? 전반적인 흐름이잖아요. 그게 여기서 뭐죠? 지수의 지수. 네, 주식 시장의 흐름. 이걸 먼저 사실은 살펴봐야죠. 그래서 이 흐름, 정책이 뭐 봐서 우리 대출도 좀 풀어주는 것 같고, 세금도 혜택을 주는 것 같고, 사람도 소득 수준이 올라가서 돈도 어느 정도 생기는 것 같고, 사람들이 아파트 구매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흐름이에요. 지수. 자, 지수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는지, 즉 돈이 많이 시장에 풀리고 있는지, 또는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지,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걸 살펴봐야죠. 그쵸? 전체적인 뭐 어떤 정책이라던가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지수의 흐름을 봐야 돼요. 지금 상승장인지 횡보장인지 살짝 조정장인지 하락장인지, 이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정책에 맞춰서 이렇게 입지를 보듯이 업종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뭐를 하게 되죠? 이제 다 봤으면 이제 구조 보잖아요. 지금 내가 살만한 집인지, 그쵸? 여기서 내가 괜찮을까? 나한테 구조가 괜찮을까? 나한테 맞는 구조인가? 이런 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 업종 내에서도 뭐죠? 구조. 반도체다 그러면 반도체에서 정말 반도체 업에 대해서 핵심인 걸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얘가 이 반도체 메모리면 메모리 관련해서 웨이퍼든 뭐든 그런 걸 하는 데인지, 비메모리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네, 소자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뭐 하는지,
또는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 쪽에 OLED나 이런 걸 뭐 하는데인지 제대로 하는 게 있는 건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 구조라는 게 결국 이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이 전체적인 흐름, 지수의 흐름, 업종의 흐름. 근데 거기에 뭐 예를 들어 테마주니 또는 거기 관련주라고 엮여 있는데 얘가 진짜인지 이 구조에 맞는 건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방 3개가 필요한데 하나밖에 없다. 이거 못 쓰잖아요. 그렇죠? 최소 이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된다? 그럼 못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보는 반도체는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 기업이 그걸 안 해요. 그냥 비스무리한 걸 하는데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얘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업 분석이에요. 기업 분석. 네. 기업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내가 투자하는 게 맞는지. 여기서 막 소문으로 카더라 하는데 이걸 듣는 게 아니고 이걸 들었다 할 때 그 종목에 대해서 지금 장의 흐름이 이러네. 그 업종이 이러네. 얘는 보니까 여기 이 업종은 좀 이렇게 가긴 하는데 그 업종에 맞는 부분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뭘 봐요? 본인의 이제 자금줄을 보잖아요. 그렇죠? 자금. 내가 돈이 제대로 될까?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 상환 기간이 나한테 맞을까? 내 수입에 대해서 이게 맞을까? 금리가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죠? 내가 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한도가 나오나? 그렇죠? 이걸 다 봐서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은 추세고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기간도 빨리 안 줘요. 그럼 이게 금리 원리금 상환 기간이 쪼여오게 되면은 내가 어떤 현금 보율이 충분하거나 또는 어떤 수입이 되게 많거나 이러지 않으면 이거 감당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대출 때문에 얘를 어떡하죠? 급매물이라 그러죠. 급매는 뭐예요? 시세보다 싸게. 그렇죠? 그러면 뭐 시세보다 싼데 이게 이미 오른 상태라 그러면 또 괜찮은데 가격이 아직도 이런 상태예요. 오르기 전에 단계인데 급매를 여기 해요. 더 빼요. 손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따져야 되는데 이게 결국 뭐죠? 기업도 이 부분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괜찮은지 이걸 봐야 되죠. 이게 뭐예요? 재무 분석. 그렇죠? 재무 분석. 이 기업이 지금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영업이익 상태는 어떤지, 단기 순이익은 어떤지, 현재 총 자산 규모가 어떤지, 채무가 어떤지, 그렇죠? 부채 비율, 그래서 부채 상태, 자산 상태 그런 거 다 흐름을 봐야 됩니다. 최소한 이 하나, 그렇죠? 전체 흐름, 업종에 대한 거, 기업에 대한 거, 재무에 대한 거는요. 이제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종목들이나 그런 것도 이제 설명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요.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도 본인이 투자하시는 종목에 대해서 항상 이 네 가지는요. 눈여겨 보셔야 돼요. 전체적인 시황, 업종, 기업, 재무. 그쵸? 여기서 기업 분석이라는 거는 이제 사업이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이템이 뭔지, 그런 것들. 네. 여기는 실제적인 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재무 상태가 어떤지. 이거는 정말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고 또는 해당 주식을 투자할 계획이 계신다. 이건 항상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시황부터 말씀을 드리잖아요. 종목 분석할 때 시황, 그렇죠? 전체적인 상황들, 네. 그리고 그 종목 시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리죠.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업종이 혹시 뭔 일이 있으면 같이 이 시황 말씀드릴 때 요즘 뭐 반도체는 어떻고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기업에 대한 거 같이 묶어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종목 상담할 때 보면 이 패턴 항상 가져가죠. 업종에 대한 거, 그다음에 기업 분석, 그다음에 그 기업에 대한 재무 이렇게 항상 보잖아요. 이거는 정말 필수적인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처음에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내용도 많고 까다롭고 어떤 거는요. 업종에 대한 얘기, 이런 뭐 기업에 대한 얘기 보면요. 처음 듣는 용어, 뭐 전문 용어도 나오고 이 업종이나 그 기업에서만 사용되는 그 용어들이 있어요. 뭐 반도체 업종에서 업종 그 분야에서 사용하는 뭐 용어들이 있고 화학이면 화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재무 같은 경우도 처음 보시면 재무 용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처음에 어렵죠. 나중에 하시다 보면 또 익숙해지시거든요. 네. 재무 쪽은 뭐 그래도 뭐 아시는 거 많잖아요. 여러 가지 뭐 있지만 당기순이익, 뭐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또 네. 뭐 자산, 부채 이런 내용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관련된 것 중에 뭐 증자, 감자 이런 것도 아실 거고 배당. 네.
이런 것들 어쨌든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꼭 말씀드리고 좀 싶어서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게 몸에 배야 주식 시장에서도 이제 돈을 버시거든요. 네. 근데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데 파일을 나눠라. 네. 파일을 나눠라. 이건요. 저도 이제 올해 이제 투자를 했지만 이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이거 진짜 불분율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정말 아주 중요해요. 이거를 잘 하시느냐 못 하시느냐가 주식 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느냐 또 돈을 버시느냐 이게 지금 나눠지는 거거든요. 자, 파일을 나누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의 파이가 있으면 얘를 갖다가 여러 조각으로 이렇게 나누라는 겁니다. 한 번에 먹지 말고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라는, 잘 안 그려지네요. 나누란 뜻이에요. 자, 여러 조각으로. 그게 뭐냐? 1번. 종목을 이왕이면 업종, 그 섹터까지 좀 나눠갖고, 아이고, 업종 같이 쓰다 보니까 종목을 분산하라는 뜻이에요. 하나에 몰빵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이 종목을 분산할 때 같은 업종 내에서 이 종목, 저 종목이 아니라요. 업종 자체를 좀 하라는 겁니다. 어떤 업종은 어쩔 땐 잘 가고 또 어떤 업종은 어쩔 때는 소외받잖아요. 그쵸?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자동차 전자나 이런 거 잘 갈 때 식품주나 이런 거 소외받기도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업종 자체를 여러 개를 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업종이 잘 가고 어떤 업종이 잘 못 가더라도 얘가 못 가잖아요. 그래도 얘가 잘 가니까 어느 정도 전체적인 자산은 얘가 이제 커버를 해주는 거죠. 그 업종을 나눠서 분산을 해라. 두 번째, 주식을 살 때 뭐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분할 매매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 주식 주문을 내실 때, 주문이라는 게 결국 매수잖아요. 매수 주문을 내실 때 이거 한 방에 있는 거 예수금 다 해갖고 몰빵, 이거는 안 돼요. 네, 매수 주문을 내시는데 한 방에 몰빵, 그런 분들 많거든요. 예수금 있는 한도 내에서 나 이 종목 살래. 그럼 가격 하나 딱 정해 놓으시고 그냥 주식 가능한 그 수 있잖아요. 예수금 대비 가능한 주식 수를 해갖고 몰빵하세요. 한 번에 주문 내세요. 주문을. 안 됩니다. 최소한 자 보시면 이 위에는 이제 매도 호가가 있고 여기 매수 호가가 있잖아요. 여기 판매하는 사람들의 호가, 여기는 사겠다는 사람 호가, 그렇죠? 이게 나눠져 있는데 사는 거잖아요. 사는 거. 주로 급하신 분들이 어디서 하시냐면 이건 매도예요. 파는 사람 가격. 꼭 이런 데다가 몰빵하세요. 왜? 매도 수량이 있잖아요. 매도 수량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주문 걸면 무조건 체결이 되잖아요. 물론 이제 매도 수량이 몇 개냐에 따라서죠. 여기 10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15개 주문하면 안 되겠죠. 5개는 이제 체결이 안 되겠죠. 10개만 체결되고. 그래서 뭐 어쨌든 수량이 여유가 있어야 되죠. 보통 뭐 여기 위에다가 매도 호가에다가 주문 내시는 분들 있어요. 몰빵으로. 매수는 되겠죠. 그쵸? 근데 주가가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바로 손실이 나요. 그거 아니면 조금 조심하시는 분들, 그러면 조심하면 여기 매수호가 최상단에다 또 몰빵을 걸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에서 올라가면 다행인데 하다가 주식 내려오면 이 호가만 떨어져도 마이너스가 사실 사면서 같은 가격이면 사면서부터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수수료랑 이런 게 붙기 때문에 마이너스인데 뭐 그런 거 없다고 쳐도 한 호가만 떨어져도 마이너스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올라가면 다행인데 내려가면은 이게 완전히 손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기에 그냥 조금만 걸어요. 사시고 싶으시면. 그 다음에 한 몇 호가, 두세 호가를 벌려갖고 여기다가 주문을 이렇게 아래로 같이 내는 겁니다. 물론 종목이 변동성이 너무 큰 거, 급격하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단타들 막 들어와갖고 급격히 오르내리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못하면 체결되고 올라갔다 다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는 상태에서는 몇 호가 아래까지 거는 거예요. 이렇게. 얘네들 만약에 안 걸렸다? 그럼 내 거 아닌 거예요. 그냥 요것만 갖고 먹으면 되지 이러면 돼요. 그리고 주식이 다 걸었는데 안 걸리고 이렇게 올라갔다? 이게 내 거 아닌 거예요. 지금 나중에 내려왔다 올라갈 때 그때 사시면 돼요. 올라갔네 막 추격 매수 막 걸어요. 나도 사야 돼 하고 추격 걸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꼭 그날 이렇게 해서 이렇게다가 여기다 걸어놨는데 여기서 요 정도 내려다가 이렇게 싹 올라가요. 그래도 어떡하죠? 나 못 샀네. 추격 매수를 걸어요. 이 지점에다가. 근데 종목은 꼭 보면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꼭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떨어지죠. 이런 경우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나 여기서 그냥 둘 걸 왜 샀지 이러다가 여기 마이너스 되네. 매도를 걸어요. 팔아요. 그런데 어떻게 또 올라가요. 그럼 또 올라가 추경매수예요. 또 매도 걸. 이러다가 자산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래다 걸어놓고 내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이평선 이렇게다가 여기다 제가 이제 그런 함정 많이 드리잖아요. 횡보하다가 어디 지지받고 반등하는 것 같아. 그럼 반등할 때 이 지지선들 부분 여기다가 이렇게 분할 매수를 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지지 라인인데 저 밑에다가 매수 걸면 이거는 이 지지가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폭락하잖아요. 그러니까 폭락은 표현은 너무 심했고 하락하잖아요. 근데 여기다 건들겠다는 건 하락에다가 베팅한다는 거거든요. 이걸 분할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이렇게 지지받을 때 지지선 부근에서 한두 건은 살짝 빠졌다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지지선 부근에 대해 한참 아래다 건다? 이거는 이미 뭐 하락 베팅을 하겠다는 거니까 사실 이런 거는 물론 이런 매매법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고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런 걸 이제 보시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분할로 거는 거예요. 근데 이 파일을 나눠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종목, 업종이죠, 업종. 그 다음에 분할 매수, 한 종목을 매수할 때 분할. 요거를 말씀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건요. 이 정도 파일에 대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한 조각만큼은 이렇게 한 조각만큼은 뭐죠? 현금은 꼭 유지가 돼야 돼요. 이걸 잘 못하세요. 현금, 예수금이 남아있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잔액이 남아있으면.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왜 나한테 돈이 지금 예수금이 남았지? 내가 지금 투자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유 종목 중에 뭐가 싹 올라가요. 수익이 막 10% 났어요. 저렇게 쓰니까 잘 안 보이죠? 그죠? 수익이 10% 났어요. 그럼 무슨 생각하시죠? 아, 이걸 같이 샀으면 내가 이 금액까지 10%면 얼만데? 자, 이런 괴리에 빠지다 보니까 현금을 가만 못 냅두세요. 얘는 계속 자, 넌 빨리 가서 일해, 빨리 가서 일해 이거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항상 이 파이 한 조각은 현금으로 남겨놓습니다. 왜 그러죠? 주식을 어느 경우도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는 경우도 없어요. 어느 경우도 이렇게 옆으로 가기만 하는 경우도 없고 어느 경우에도 내려가기만 하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주식은 파동을 칩니다. 파동. 이게 위파동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횡보를 하느냐 아니면 파동 치다 내려가느냐 뭐 이런 차이인 거지. 우리 폭이 크느냐 작으냐 이렇게 작냐 이 차이인 거지. 항상 파동을 쳐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요.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그동안 이게 싹 올라왔으면 조정을 해서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또다시 하락장으로 갔다가 큰 대세 하락하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현금을 만약에 이때 계속 이런 걸 해서 수익을 좀 냈는데 자,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뭐죠? 대세 하락장에 기업의 실적보다 기업의 실적 그러니까 실적이라고 보면 뭐냐면 어떤 돈 버는 거 있죠. 매출이나 자산 또 현금 보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되게 괜찮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전체 흐름이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죠? 나중에 되면 여기가 저평가 아니에요. 내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일 수도 있어요. 이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현금이 있으면 그때 여기서 사면 되잖아요.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욕심을 내는 거는 바닥에서 사서 머리에서 파는 건데 이건 고수들도 힘들어요. 이건 증권사도 힘들어요. 언제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럼 다지다가 이 정도 무릎쯤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탑에서 팔면 좋죠.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요? 어깨 정도에 파는 거예요. 여기서 사서 여기 파는. 요걸 갖다 먹는 게 이제 주식이에요. 그럼 뭐죠? 하락이 이렇게 그 대세 하락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서 여기서 바닥을 다지다가 살살살 반등을 해요. 이게 이제 무릎이잖아요. 이게 바닥이고 그렇죠? 언제가 바닥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가다가 그래프가 꺾여요. 점점 옆으로 이렇게 완만해지다가 살살살살 가다가 살살살 들어올려요. 무릎이잖아요. 무릎에서 이제 반등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거기서 사는 거거든요. 쭉 가요. 또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전에 여기서 내려와서 뭐 계단 하락 같은 경우가 되더라도 위가 여기 있는데 뭐 이 정도까지 오고 다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계단 하락 아니면 반등은 여기 갔다가 이렇게 살살살살 다시 올라가고. 근데 계단 하락이라고 쳐도요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여기서 사서 쭉 올라가다가 자꾸 여기 저항선에 부딪혀 저항선 부딪혀 떨어지네. 그럼 여기서 불안하니까 팔어. 요만큼 갭을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은 제가 이제 경험상 보면은요 10% 정도는 돼야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나마 좀 나으신 분들이 5%. 근데 주식은요 1%라도 수익이 나면 수익 나는 겁니다. 이거 확정해서 쌓이면요 나중에 커요. 이게 누적이잖아요 계속. 네? 그래서 쌓이면 나중에 커요 이게. 근데 1%는 만족을 안 하세요. 이건 수익도 아니야 이러세요.
뭐 2%에서 3%도 그냥 수익이 아니라 그래요. 이걸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걸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런 거 쌓이고 쌓이면요, 자산이 처음에는 기본 투자 자금이 얼마 안 되시면 여기서 쌓여 올라가는 게 작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럼 2%도요,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가요. 더 많아져요. 그럼 자산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런 거를 몸에 익히셔야 됩니다. 현금을 항상 유지하시고, 그래갖고 어떤 장사가 되더라도 여기서 수익 내는 거예요. 물론 보유한 종목 있으면은 대사 하락이 되면 이건 마이너스 많이 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이제 마이너스 일도 사실은 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지만, 이 손절매 구간, 나의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선에서 무조건 매도한다, 이런 것들도 연습이 필요한데,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어떤 특정 마이너스 상황이, 마이너스가 특정 이상 되면 사실 비중을 조금 줄여주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못 하셨다, 갖고 계신다, 그래서 비중이 뭐 어떻게 해보니까 보유 주식이 마이너스 뭐 30% 또는 마이너스 40%예요. 뼈 아프죠. 뼈 아파요. 근데 만약에 이게 무슨 테마주나 이런 게 아니라 괜찮은 종목이다, 좀 깨끗한데 다시 할게요, 좀 괜찮은 종목이다, 그러면 현재 주식이 뭐 3개가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데, 장이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대세 하락장이 됐어요. 무슨 건이 있어갖고 이렇게 올라갔던 장이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살 올라가, 이런 곡선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내려왔죠. 보유 종목 3개가 있는데 뭐 얘 다 내려갔어요. 조금씩 다 내려갔어요. 그래갖고 뭐 얘는 마이너스 30%, 얘는 마이너스 뭐 21%, 얘는 뭐 마이너스 또 40. 뼈 아프죠. 근데 어떻게 해요? 현금이 있었어요, 이만큼. 근데 쭉 내려와 갖고 이제 여기서 보니까 반등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등해서 여기 무릎 부분이 왔어요. 요거 있잖아요. 요걸 투자를 하는 겁니다. 현금이 있잖아요. 얘네는 여기까지 반등한다 그래도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30인짜리 30이었던 애가 뭐 마이너스 한 23까지 올라왔어요. 마이너스 21이었던 애는 뭐 마이너스 한 13%까지 올라왔어요. 마이너스 40인에도 뭐 마이너스 한 32까지 올라왔어요. 이렇게 쳐요. 그래도 어쨌든 마이너스잖아요. 팔 수 없죠, 손해니까.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뼈 아프더라도 뭐 하면 돼요? 현금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일단 잊어버리고, 이 종목이 만약에 성장성이 있는 종목인데 여러 가지 상황, 예전에 IMF나 리먼 브라더스 뭐 그런 상황도 그랬고, 도이치뱅크 사건 같은 것도 그랬고, 대세적인 영향, 지금도 보면은 미 국채 금리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뭐 하락이 좀 됐을 때 이게 있으면요,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일단은 앞으로 갈 수 있는 종목, 주변에 이런 제가 그 말씀 드리자 말할게요. 대세 하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목이 눌리는 경우 많아요. 이런 경우 하다 보면 많아요. 괜찮은 종목이고 성장성 있는데도 주식 장세가 안 좋으니까 저런 경우 많아요. 그럼 얘는 어쩔 수 없다고 쳐요. 손절을 하고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놓치셨어요. 그냥 갖고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갖고 있는 상태에서도 뭐죠? 얘로 재미 보는 거예요. 조금씩 여기서 하고 팔고 이러면서 수익을 내요. 얘로 어쨌든 자산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얘네는 그 다음에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급한 일이 있을 때도 여기서 현금 빼다 쓰면 되잖아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몰빵하면 뭐예요? 근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얘네 중에 뭐를 팔아야 돼요. 아깝지만 팔아야 돼요. 손실 내고. 왜? 돈이 당장 필요하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중에 요거는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저는 이제 고점 찍은 게 이제 3200까지도 살짝 올렸었죠. 그 다음에 살짝 조정이 온 다음에 조정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이 횡보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3160이었어요. 밑단, 그쵸? 하단은 3000.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작게 이렇게 여기 횡보하는데, 여기서는 하단이 대충 3000, 뭐 한 80 정도 짧게 여기 그 박스권이 있을 때 여기가 3100, 한 40 정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주가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올라갔던 게 옆으로 횡보. 근데 뭐냐면 지금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래프가 자꾸 조금씩 떨어져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 있어요. 내려왔다가 살짝 올라가고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이러는데, 전에 이렇게 살짝 움직인 거에 비해서 이제 변동이 커졌어요. 폭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지금 이렇게, 아이고, 네, 여기 이렇게 지금 움직이잖아요. 그쵸?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이게 3000이에요. 근데 증권사에서는 뭐 하죠?
다른 데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2800선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이 모양새, 옆으로 횡보해 가던 모양새가 어떻게 되죠? 큰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횡보했는데 살짝 떨어지는 게 나와요. 네.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서 중요하거든요. 2800까지 이런 데 쭉 근처에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파도 치다가 올라서 이렇게 가면 좋은데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눌리면 이제 하락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뭐 않으면 좋겠고 않겠지만 네, 하락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불안 심리가 완전히 커져요. 여기서 못 먹으면 하락장이다. 자, 여기서 반등을 시키면 최소한 3000을 또 뚫어야 되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2800에서 3000 사이에서 이렇게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전에는 주가가 이렇게 오른 다음에 조금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했다. 그럼 이제는 아래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점 대비 점점 낮아지는 효과가 벌어지죠. 물론 이게 하락장까지 안 가더라도 주가는 이렇게 눌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돌파해야 다시 상승장이 되는데 기존에는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해서 살짝 어깨 이렇게 뭐 만들다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요. 뭐죠? 지금은 얘가 문제가 아니라 전에 내려왔을 때 있었는 이제 얘가 문제예요. 얘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게 문제예요. 그만큼 얘는 더 돌아가고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올 때 현금이 있으면 여기에 지금 내려와 있는 괜찮은 종목들에서 매수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2800과 3000 사이에 박스권이 오더라도 이 정도 부분에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매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있다가 떨어진 애들 마이너스가 나오면 좀 머리 아프죠.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현금으로 어쨌든 박스권 매매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매매 방법 사용을 해갖고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는 모든 뭐 상황이나 경제 그 상황이나 코로나 뭐 회복기나 기업들 실적이나 이거 볼 때 큰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하락장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고들 많이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는 안 나오더라도 이 조정 장세가 폭이 여기서 이제 여기를 왔던 것보다는 폭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주가 폭이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뭘 뜻하냐면 눌린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대형주들 중에서도 저평가되는 거죠. 단기적으로. 얘네도 얼마나 좋습니까? 세일해서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금 보유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이제 두 가지 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래도 매매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정도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말씀드릴까 자료를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까 하다가 자료를 정리해서 설명드리다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글이 막 써 있고 그림이 있잖아요. 그것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좀 자유롭게 설명을 못 드리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칠판 같은 데다가 막 쓸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좀 이게 어지러운데 그래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낙서 비슷하게 한 건데 이게 좀 더 그래도 이해를 좀 더 하게 해드리지 않을까 싶어서 선택한 방법이어서 네, 양해 부탁드리고 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매매 습관 잘 만드셔서 좋은 투자자들 이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